비가 내리면서 중단된 한국 시리즈 1차전의 잔여 경기와 2차전이 내일 이어집니다. 1대0으로 뒤진 기아 타이거즈가 역전에 성공할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입장권을 두고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1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300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포에 3천억 원 규모의 풍력 터빈 공장을 짓겠다던 덴마크 베스타스의 투자가 무산됐습니다. 해상 풍력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사상 첫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또다시 취소됐습니다. 이틀째 비가 이어진 탓인데 결국 같은 날 열리는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과 2차전에 이어 다음 일정까지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1차전 승부는 내일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가을비가 결국 한국 시리즈 발목을 잡았습니다. 프로야구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면서 한 차례 미뤄진 1차전이 다시 한번 수년됐습니다. 계속된 비로 그라운드 정비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고 추가 비 예보까지 있어 경기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KBO 측 설명입니다. 중단된 1차전 서스펜디드 경기와 2차전은 내일 순차적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단 기아는 0대1로 끌려가던 6회 초 무사 1, 2루 상황에서 재개될 1차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숙제입니다. 김영웅 선수랑 붙었을 때 가장 저희 쪽에서 유리한 투수가 누군지, 만약에 번트가 나왔을 때 또 어떻게 하는 투수가 좋을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안타 2개에 그쳤던 타선에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한 번, 두 번 더 느껴봐야 그 플레이 자체에서 조금 더 안정성인 플레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꼬박 이틀을 기다린 팬들은 단 한 사람의 부상 없이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주길 기원했습니다. 맏형인 최용호 선수부터 막내인 우리 김도영 선수까지 V12 할 거라고는 의심치 않고, 그리고 부상 없이 끝까지 완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회 초기도 하고 아직 9회 이런 말 있잖아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만회해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궂은 날씨로 한날 치러지게 될 한국 시리즈 1차전과 2차전에서 기아가 삼성을 꺾고 먼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팬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티켓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온라인에서는 한 잔당 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암표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암표 판매를 적발하기도 어렵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를 사려는 야구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어플에서 사려고 접속을 했는데 거의 10만 명 이상이 대기 순번이어가지고 원가가 5만 5천 원인데 나름 싸게 하긴 했지만 장당 13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전 티켓을 15만 원에 팔려던 40대 남성이 현장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입장권은 3만 5천 원으로 4배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한국 시리즈나 대형 행사했을 때마다 저희 광주경찰에서는 현장 단속과 인터넷 플랫폼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장 등에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는 2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무더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가의 2배에서 6배의 웃돈은 물론 100만 원이 넘는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 단속 장소는 요금을 받거나 입장시키는 곳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현장 단속이 어렵고 온라인 거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속 사각지대입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뭐 전자거래금융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계 법령에서 규정을 통해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직관하려는 야구 팬들을 대상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검토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오늘 성명을 통해 주민공청회 좌장이자 전라남도 자문위원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전라남도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해당 자문위원이 사고 유형별로 방사선원을 기술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는 11개 중대사고별 방사선원이 기술되지 않는 등 해당 보고서가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시내 구간 확장 공사 지연에 대한 정부의 관심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시내 구간 확장 공사가 내년 초에는 문제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광산 IC 구간 확장 공사는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투입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2029년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해준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폭언을 퍼부은 60대가 입건됐습니다. 매년 300여 건이 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비틀거리는 한 남성. 남성을 들것에 눕히려는 순간 구급대원의 머리가 무언가에 맞은 듯 강하게 흔들립니다.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친 60대 남성이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이 남성은 구조부터 이송까지 1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하시는 것처럼 저기 난폭한 행동 하시면은 진료가 병원에서 안 되니까 꼭 병원 가서는 진료 잘 받으셔라. 그렇게 안내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60대 남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멈췄고 턱을 다친 구급대원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고 추후에 어떤 구조 구급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장애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도돌이로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되는 거죠. 광주소방본부는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 수는 1,500명이 넘습니다. 가해자 중 10%는 징역형을, 54%는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8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소방법을 강화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의 도주를 도운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새벽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고의 조치 없이 도주한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대전에 데려다주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 사이버 도박 조직에서 자금 세탁 등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로 합성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태국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마약을 대량 유통하거나 투약한 20대에서 40대 태국인 26명과 내국인 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하고 항공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태국인 여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 합성마약인 야바 2만 정을 말린 생선과 개구리에 감춰 국내로 들여온 뒤 전국 각지의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 신항 배후단지에 3천억 원 규모의 풍력 터빈 공장을 짓겠다던 덴마크 베스타스의 투자가 무산됐습니다.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신항 배후단지 20만 제곱미터 임대 부지 입찰에 세계 1위 풍력 터빈 생산업체인 덴마크 베스타스가 불참했습니다. 베스타스는 금리 비용 증가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투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는 베스타스와 3천억 원 규모의 터빈 공장을
목포 신항에 건립하기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스타스의 투자 취소로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최대 150대의 대형 터빈을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해상 풍력 부품 기업 등을 유치하려던 계획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스타스는 폴란드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완공도 준공도 연기한 정도로 좀 일시적인 멈춤 현상이 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송배장만 용량 부족을 이유로 2031년까지 추가적인 발전 허가를 중지시켰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방문하는 베스타스 회장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베스타스의 투자가 최소 1, 2년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남 국립의대를 통합의대로 신설하려면 순천대와 목포대가 오는 28일까지 대학 통합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기관은 2026년 대학 입시 전형계획 공표 등 법적 절차를 감안해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의대 신설을 희망하면 이 같은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통합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존 공모접수 대학 중 의대 설치가 더 적합한 한 곳을 선정해 다음 달 25일까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가 열린 광주시에서는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주거지원 대책 지원이 논란이 됐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대해서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 척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안위원들은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파업의 불씨가 여전하다며 우려했습니다. 동종업계 절반 수준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적 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임금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0만 원이 연봉에 포함되면 3,700만 원이 넘는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업계 최저 수준의 연봉마저도 깎는 것에 이런 논리들이 기여하고 있다.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두고는 강기정 시장에게 최근 발언을 사과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강 시장은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해 함흥차사라고 무안군을 양심불량이라고 표현해 반발을 샀습니다. 저희 이제 경북하고 대구에 비춰보면 비플랜을 말씀하시는 순간 무한 사람들은 협박으로 느껴집니다. 저희들도 겪어봐서 그런데요. 강 시장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언급하며 전남도의 전향적인 태도 없는 3자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이철우 지사 그런 정도의 내 군이 줘보겠다. 그리고 야단 맞겠다라는 정도 각오가 없으면 중재자냐 당사자냐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승진 청탁 비리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또 수사부서 기피 현상과 최하위권 체감 안전도, 노후 테이저건 교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 문화와 기술의 결합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 문구를 삭제하고 성착취물 유포를 방조한 텔레그램을 비롯한 기술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